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안샘물입니다. 지난번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권 양육권의 개념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특히 공동친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정확한 개념을 잡으려면 좀 복잡하고 학문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좀 어렵더라도 민법 조문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주더라도 본인이 친권을 갖겠다거나 본인도 공동으로 친권을 갖겠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친권을 포기해도 자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니 가능한 한 친권은 양육권자에게 모두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좀처럼 수긍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적이 있는데요. 30분 넘게 친권 양육권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상담 막바지에 의뢰인께서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실은 3대 종손이라서 친권을 꼭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주장은 친권 양육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친권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친권에 집착하는 첫 번째 이유가 친권을 포기하면 나는 더 이상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데 친권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 자녀의 가족관계는 전혀 변동이 없어서 상속권, 부양 의무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하라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양육의 의무를 방기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못했는데요. 2019년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후 구 씨의 생모는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죠. 이에 구 씨의 오빠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광주가정법원은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 금액을 구 씨 부친에게 60%, 갑자기 나타난 친모에게 40%의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애지중지 키운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분 사례도 있죠. 2014년 4월 딸의 발인을 마쳤는데 12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일절 연락도 없이 딸의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중 절반이 2,500만 원을 수령해 갔죠. 두 건 모두 정말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상속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곧바로 발생하는 권리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위 사례를 이해한다면 친권 양육권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친권에 집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제 뇌피셜인데요.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 제도가 있는데 1990년 호주제 폐지 이전에는 호주인 남성을 기준으로 가족의 관계를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많이 했죠. 그런 호주제 하에서는 이혼 후의 친권은 언제나 아버지가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여전히 남자가 친권을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친권의 개념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의 효력은 크게 신분에 관한 권리 의무,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로 나뉩니다. 신분에 관한 권리 의무에 관하여 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마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징계권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 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규정은 2021년 1월 26일 폐지되었습니다.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보면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 되고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합니다.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보호교양권, 둘째, 거소지정권, 셋째, 법정 대리권, 넷째, 재산관리권, 다섯째, 재산에 대한 대리권을 가집니다. 양육권은 민법에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단지 이혼 시에 양육자를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확한 용어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맞습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은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니까 양육권보다 친권이 포괄적인 개념이죠. 아까 배운 친권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빼면 첫째 보호교양권, 둘째 거소지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는 이혼 후에 친권은 언제나 아버지가 가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이라도 어머니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권자,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친권 양육권을 부모 한 명이 가지는데 공동 친권을 가질 수도 있고 공동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으며 친권 양육권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 또한 공동 친권, 공동 양육권, 친권 양육권 분리의 가능성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동 양육권이나 친권 양육권 분리를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고 공동 친권을 인정한 사례만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약 전국 가정보험 기준으로 1% 정도 공동 친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거의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판사님께 공동 친권을 주장하면 또 왜 그러니? 라는 표정으로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재판부는 대부분 친권자 양육자를 부모 중 한 명으로 지정하되 비양육친에게 면적 교섭을 통상보다 넓히는 방법으로 공동 양육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국 이론상 친권자와 양육자는 각각 달리 정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실제 양육한 사람이 미성년 자녀의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어야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복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 자녀의 진학, 주소 이전, 출입국, 수술 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친권자인 비양육친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양육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친이 이혼을 하고도 아메리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근거리에서 살고 원활히 협조하며 살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매번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긴급 수술 시에 동의를 바로 못 구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양육자를 친권 행사자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 친권의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가 분리되는 경우보다 부작용은 적습니다. 법률적으로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가 사이가 틀어져서 관리를 못하면 공유분할 청구해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동업을 하다가 틀어지면 정상금 청구해소를 제기하는 것처럼 이혼을 하는 마당에 공동 친권을 인정하면 서로 의사가 달랐을 경우 또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공동 친권이 인정되는데 공동 친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1%의 경우죠. 실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여 아들에게 전혀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손자에게만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자녀에게 수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인기 연예인으로 활동하여 큰 수입을 얻는 경우 친권자가 아이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공동 친권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양육권은 신분상 권리라고 했죠. 그래서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은 친권자가 가지고 있어서 통장 관리를 친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친권을 누가 가지는지 치열하게 다툴 수 있고 공동 친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통 가정에서 아이에게 큰 재산이 있거나 아이가 거액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친권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 아이는 못 키워도 반드시 친권을 갖겠다는 주장은 접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영상 많이 보셔서 앞으로 상담 시 3대 정손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